입니다. 예. 증거 제 152번 2024년 12월 3일자 뉴스원 기사 제시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는 기사입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약 20분이 경과한 22시 48분경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인도 이런 한동훈 당대표의 입장을 확인하셨나요? 그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경황이 없어서 거의 문자 확인 정도만 하고 어떻게든 빨리 국회로 가서 해제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네. 증거 1590번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제시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박정화 의원은 24년 12월 3일 22시 49분경과 22시 58분경에 텔레그램 단체방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이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증인 이런 메시지 확인하셨나요? 저는 그 당시에 텔레그램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점에는 문자 확인만 했기 때문에 저는 문자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나중에 확인을 했지 그 당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문자라는 건 누구로부터 어떤 문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요. 네. 아이메시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누구로부터 온 문자를 확인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에서요. 국민의힘에서 온. 그러니까 예. 저 당에서 의원총회를 할 때는 당 대표라든지 원내대표가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당 사무국이 의원들에게 보냅니다. 네, 그걸 원내 통해서 행정국 확인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내 행정국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35항 생략하겠습니다. 자, 증거 810번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페이스북에 지금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정상적 폭력입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셨죠. 네. 게시한 시각은 이제 23시 36분경으로 확인되는데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저게 며칠입니까? 이제 2024년 12월 3일입니다. 예. 네. 그때도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증인께서 페이스북에 굳이 이와 같은 글을 게시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당시는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제 생각들을 알리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국민들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생각을 알리는 그렇습니다. 차원이었습니까? 네. 자, 증인 이 글을 게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나 경위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보지 않으셨음에도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정상적 폭력이라고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건 헌법 조항에 따르면 아까 읽어주셨던 대로 이건 비상계엄 발의 요건에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네. 증인 이런 글을 올릴 때 한동훈 당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는 인식을 전혀 몰랐습니다. 못한 상태였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증인 이 글을 보면 국민과 함께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라고 기재를 하셨는데 예. 어떤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생각이셨죠? 그거야 국회의원이니까 네. 그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12시 3분에 저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를 받고도 저는 그 12시 6분에 그 제3문 앞에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진입을 시도했는데 경찰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증인 이런 글을 올릴 때 이미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에는 국회가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걸 예. 인식하고 계셨던 것이고요. 그럼요. 예. 그 국회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몇 달 전에 김민석 전 총리가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지금 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런 의석 구조 하에서는 계엄은 도저히 실행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거 816번 2025년 3월 19일자
MBC 보도 안철수, 윤석열과 단일화 무한 책임 느껴 기사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분당에 있는 자택에서 성남에 있는 자택에서 여의도로 이동하셨던 거죠. 네. 그 여의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로 누구와 연락을 하셨습니까? 주로 우선은 저 당에서 문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제 보좌관하고 2번 정도 통화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러면 여의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진행 경과를 나름 확인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셨죠? 확인은 못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그런 건 못하셨나요? 확인은 못하고 어쨌든 이 계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할 일은 빨리 국회로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증거 103번 2024년 12월 4일자 2대12 보도 여 안철수 원내공지 박규호 혼선 추경호 만나지도 못해 기사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증인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로 갔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나서 국회에 진입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닌가요? 어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셋 중에서. 예, 지금 맨 위에 보면 공지를 받고 당사로 갔을 때 당사에 있지도 않았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를 보면 당사로 가니 50여 명이 모여 있었다라는 내용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기사상으로는 이제 당사를 먼저 간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네. 앞서 증인께서 이제 증언한 내용 들어보면 먼저 예, 국회 산문 앞에서 진입을 시도하고 아마 CCTV 보시면 제가 그렇게 한 10분 실경해하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 문자를 생각을 해서 다시 그러면 당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테니까 가서 그 다음 대책을 의논하자고 해서 12시 반 조금 전에 당사로 갔습니다. 네, 증인께서 그 국회로 도착을 먼저 하신 다음에 산문 앞에서 차에서 내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자를 확인해서 당사로 모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국회로 가는 게 먼저라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원내대표와 국회의원이 부하 직원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내대표는 전체에 대해서 지휘하고 정보를 주는 사람이고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의 각자 고유의 그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판단에 우선 국회로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해서 문자는 무시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산문 앞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셨단 말씀이신가요? 예. CCTV 확인해 보십시오. 네, 10여 분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안 되셔서 그러면 진입이 안 되셔서 다시 차에 탑승하신 다음에 당사로 이동하셨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처음에 실강의를 하다가 결국은 이 경찰관 분들이 모두 다 윗선에서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제가 거기 실강의를 해봤자 그분들이 다른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실강의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다시 당사로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거 1041번 2024년 12월 3일 22시 59분경 문자, 23시 09분경 문자 두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에서 발송한 것인데요. 증인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자, 12월 3일 22시 59분경에 비상의원총회 알림, 잠시 후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내대표 추경호 드림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가 10분 후인 23시 09분경에는 비상의원총회 장소 변경 알림, 잠시 후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중앙당사 3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내대표 추경호 드림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에서 발송했습니다. 증인 이런 문자 메시지 확인하셨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자, 지금 제시한 문자가 첫 번째는 국회로 모여달라는 것이었고 예. 두 번째는 당사 3층으로 모여달라는 것이었는데 예.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으신 내용 어렴풋이나마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때는 저 당사에 있을 때여서 제가 경황이 없어서 무슨 문자 확인은 잘 못했던 걸로 네, 생각합니다. 이제 발송된 시각이 이제 22시 59분경 12월 3일. 예, 그러니까 제가 12시 반 직전까지 당사에 있었으니까 그때 제가 받은 시간은 맞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기억은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22시 59분경과 23시 09분경은 이제 12월 3일인데 그러니까 아직 도착하기 전이란. 아니요, 제가 도착하기 전이군요. 예, 예. 도착하기 그때 한참 그 산문 앞에서 경찰과 저 국회 진입을 위해서 실강해야 하던 그때 받은 문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 못했었죠. 네, 증인께서 이제 국회에 도착하신 시각은 12월 4일 아까 말씀하셨듯 12월 4일 자정 무렵이었다고 이제. 12시 6분이 맞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차 안에서 페이스북에 제가 국회 도착했습니다라고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12월 4일 00시 06분경 국회 앞에 도착하셨는데 이 문자 메시지가 이제 발송된 시각은 그보다 1시간 전이거든요. 자, 22시 59분경 왼쪽 거는 그리고 예, 오른쪽 거는 12월 3일 23시 09분경. 09분경.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자는 제가 못 본 게 확실하고요. 네. 첫 번째 문제도 저기 잠시 후 네, 비상의원 층의 계시. 저게 네. 제가 받은 4개 문자 중에 하나 같습니다.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